포지션을 받고 나서 실제로 프로농구 선수들이 내가 맡은 포지션의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는데 이제 지금 한창 시즌 진행 중이거든요. 얼마 전에 1라운드가 끝났고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이 응원하는 팀이 바뀌었을지 아직 마음이 그대로일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 지난번 팟캐스트에서는 우리은행 팀을 열렬히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팀이 이제 인원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시즌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개막식을 갔는데 정말 어색한 거예요. 내가 원래 알던 팀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매일 다니던 그 구장인데, 그 경기장인데 뛰고 있는 선수들이 달라지니까 엄청 거리감도 많이 느꼈고 플레이 방식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뭐 물론 아직 시즌 완전 처음이라 갖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더 그런 거였겠지만 플레이 스타일도 뭔가 조금 좀 다른 느낌도 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응원할 때 뭔가 마음이 또 다른 데로 기울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경기를 보고서 응원하는 팀이 아무래도 바뀌겠구나 그때 많이 직감을 했었는데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일단은 B&K 썸이 제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나님의 마음을 두드렸는지. 요즘에 B&K 썸이 경기를 정말 잘해요. 네, 6연승을 계속 했고 그 중간에 한 번 진 거 빼고는 그 바로 다시 또 이기고 할 정도로 요즘에서 계속 신화를 또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B&K 썸이 저는 작년 시즌에도 사실 직관 보러 갈 때마다 되게 잘했거든요. 선수들이 슛 넣는 것도 좋고 서로 경기력도 되게 좋은데 희한하게 자꾸 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직관 볼 때 너무 흥분되고 너무너무 재밌는데 왜 이렇게 질까 너무 안타깝다라는 손으로 아픈 손가락 같은 팀들이었는데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선수들도 좀 바뀌고 우리은행에서도 되게 잘하던 선수도 가고 하면서 경기 자체가 잘 풀리고 또 선수들도 이제 잘 풀리니까 뭐 인터뷰에는 크게 내색은 또 안 하고 그냥 저희는 연승에 상관없이 그냥 저희가 할 것을 계속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되게 뭔가 컨디션 좋고 좀 더 뭔가 즐거워하는 게 보여요. 그런 브이로그나 영상들 보면 이미 제가 그런 걸 찾아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스며들었다는 증거가 아닐지 싶습니다. 그럼요. 이제 자체 컨텐츠 찾아보는 순간 그건 거의 빠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유튜브 업로드를 되게 잘해줘요. 자체 컨텐츠도 정말 많아서 덕질하기 좋은 팀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승리 수도 많고 사실 스포츠 구단 좋아하면 빡칠 때가 너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환희로 거의 가득 찬 덕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부럽습니다. 은영님은 어떤 팀에 스며들었나요? 저도 이번 시즌부터는 B&K 썸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원래 응원하고 싶었었던 이유가 B&K 썸 팀이 여자 농구 리그 중에 유일하게 여자 감독님이 계신 팀이에요. 근데 그 감독님이 실제 프로 농구 선수 출신으로 너무너무 멋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B&K 썸 팬들은 감독님 사인을 받아요. 기다려서. 감독님이 너무 멋있어서 그 팀을 좋아하고 싶었는데 올해 너무 승률도 좋고 팀 구성이 너무 좋아서 좋아하게 됐는데 이제 원래는 이소희 선수와 안혜지 선수를 주축으로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어서 조금 기복이 심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부터 박혜진 선수나 김소니아 선수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옮겨가면서 언니들이 뒷바탕을 탄탄하게 깔아주니까 이 젊은 선수들이 더 신나서 막 자신감 있게 해서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기도 하고 제가 너무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팀 구성이 바뀌면서 주전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선수들만 쓰는 거 아니냐, 너무 주전 위주인 것 같다라는 비판이 최근에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감독님이 이제 신인 선수들을 넣으면서 그래도 경기를 계속 이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독님이 되게 비판을 수용할 줄 아시고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자기도 기술을 공부를 막 하면서 그거를 바로바로 선수들이랑 적용해보고 과정이 너무 재밌다. 나도 지금 연습하는 단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멋있어서 그 팀을 좋아하게 됐어요. 진짜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부러워서 미칠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배구 보면서 되게 싫었던 게 남자 감독들이 그 작전 타임 때 전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짜증내고 화내고 타박하고 막 한 바퀴 뛰라 그러고 이런 모습이 여자 농구팀 감독들한테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작전 타임이 오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저도 너무 보기가 힘들고 선수들은 그냥 시무룩하고 이런 모습만 보였는데 이렇게 전술을 쓰는 감독을 만나니까 너무 그게 보기 좋고 이 팀 자체를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너무 유니콘을 만난 듯한 기분이에요. 비판을 수용하는 감독, 전술을 말하는 감독, 본인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연구하는 감독. 와, 이런 감독이 어딨어요, 진짜. 와, 그리고 베테랑 선수의 기용에서도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데 확실히 베테랑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그 코트 안에서의 안정감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흔히 킹테랑이다 이러는데 와, 이 팀을 응원할 맛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베테랑 선수들의 짬이 꼭 결정적인 순간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연장전에 돌입하거나 아니면 너무 점수 차이가 안 난다거나 할 때 베테랑 선수들이 안정감을 딱 잡아주면서 괜찮아 하면 돼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안정기를 잡아서 다시 역전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베테랑이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BNK가 썸이 부산에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사직체육관까지 가기가 좀 힘든데 이번 시즌에 새로 완전 리뉴얼해서 새 단장을 했더라고요. 여기가 원래 제가 한 번 직관을 갔었는데 그땐 여기가 되게 오래돼서 좀 오래된 체육관 특유의 쾌쾌한 냄새라던가 아니면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화돼 있어서 직관 왔을 때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 새 것처럼 새로 단장을 해서 직관을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결심까지도 들었어요. 그것도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아님은 또 같은 팀을 응원하고 계실지 아니면 다른 팀을 응원하고 있나요? 저는 많은 팀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속해 있는 신한은행이랑 우리은행도 여전히 좋아하고 있고 BNK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시즌부터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 역시 잘하는 팀을 응원하는 것이 가장 속이 편하다라는 생각을 요즘 정말 뼈저리게 하고 있고요. 신한은행이 요즘에 성적이 좀 부진한데 그래도 1라운드 초반 때보다는 많이 합이 맞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즘에는 승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보고 있고 시즌이 끝날 때쯤엔 아마 지금이랑은 좀 달라진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고요. 우리은행은 제가 작년에 농구를 보러 다녔을 때 되게 막내 선수들은 사실 경기에 많이 못 나왔어요. 아무래도 승부를 내려면 실력이 확실하게 보장된 언니들이 나와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나 신인 선수들은 승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끝나기 직전에 몇 분 정도 이제 그때 경기를 뛰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많이 나왔던 김소율 선수나 변하정 선수, 이 선수들이 되게 신인이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경기를 봤더니 변하정 선수가 베스트 5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제가 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선수가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경기도 지금 이제 20-30분씩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뿌듯한 기분이 들어서 경기 볼 맛이 났었고 BNK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해서 사실 저는 안혜지 선수를 작년에 처음 봤을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선수는 그 점프력이 되게 좋고 키가 그렇게 큰 선수가 아닌데도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수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움직임이 있지? 하고 너무 놀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올해는 실력이 더 늘어서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안혜지 선수가 3점 슛 랭킹이 거의 1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팀을 응원하고 있고 남은 세 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더 가는 것은 이 말씀드린 신한과 우리와 BNK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은영님과 유나님은 마음의 방을 바꾸셨는데 네. 경원님은 마음의 문을 많이 만드셨네요, 그 사이에. 네, 맞습니다. 와,
특히 베테랑의 그런 안정감 있는 경기도 보면서 너무 짜릿하긴 하지만 신인인 그런 선수를 보면 특히 막 너무 그렇게 앳돼 보이기만 하던 선수가 열심히 또 노력해서 자기 자리를 이렇게 점점 더 넓혀가는 걸 보면 괜히 저도 보면서 너무 정이 가고 뿌듯하더라고요. 네. 네, 그거 보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을 걸. 맞아. 그런 생각이 내가 자꾸 키울 걸. 들어요. 내가 키울 걸. 그리고 제가 우리은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감독의 지시를 그대로 실행하는 선수들의 능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이게 되게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승부가 결정되기 직전에 우리가 골을 꼭 넣어야만 승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순간들에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서 작전을 지시를 해요. 너는 어디 가고 너는 어디 가고 이때 네가 뭘 해줘야 된다 하는 거를 진짜 그대로 선수들이 실행을 했을 때 그 짜릿함이 직관을 가면 감독이 작전 타임에 뭐라고 하는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집에서 중계를 보거나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오늘 경기를 다시 돌려보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댓글을 되게 많이 단 그런 경기들이 있어요. 이때 감독이 이걸 한 거를 그대로 실행했다 하면서 쇼츠나 릴스도 나오고 저는 우리은행의 그런 점이 너무 좋아서 사실 저도 처음에 우리은행 감독이 너무 짜증이 많고 남자 감독님이 온몸을 털면서 짜증을 내시는데 근데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보면서 그래도 뭔가 감독이 실력이 있긴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저는 그래서 지시한 걸 그대로 실행하는 선수들이 너무 멋져서 우리은행을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이번 시즌에 11월 21일 우리은행 BNK전이 이 감독 전술이 정말 빛나는 정말 레전드 경기였는데요. 첫 연장을 가고 BNK 팀도 우리은행 팀도 둘 다 감독님이 전략을 주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 가면서 작전 타임 계속 부르면서 작전하면 바로 그대로 골 넣고 바로 그대로 골 넣고 엎치락 뒤치락 했던 재밌는 경기가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번 시즌 레전드 경기가 벌써 터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농구 하는 날이었는데 은영님이 핸드폰을 켜놓고 연습하는 중간중간 가서 보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결과가. 연장이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작전 타임 보니까 일부러 작전 타임을 만드시려고 그런 때에는 카메라 챌린지? 그거를 일부러 하신 다음에 골 넣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우리은행 감독의 그 짬을 무시 못한다고 느낀 게 BNK는 감독님의 전략은 좋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 우리은행은 100% 그걸 다 실행해서 100% 성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그 중계 다시 보기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이버에서도 볼 수 있고 유튜브에 검색해도 막 정리해서 올려주신 분들도 있고 연홍TV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 스포츠 여자농구 아니면 유튜브 연홍TV 채널에서 11월 21일 경기였나요? 네. 네, 11월 21일 우리은행 대 BNK 썸 경기 농구에 관심이 조금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그 경기 꼭 검색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1라운드가 막 끝난 시즌 얘기까지 전부 다 해봤는데 이대로 끝내기엔 조금 아쉽잖아요? 네, 저번에도 농구 얘기를 하긴 했지만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의외로 있으면 좋은 아이템 추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의외를 꼭 얘기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템부터 얘기를 하자면 스포츠 타월 정말 많이 필요해요. 땀이 많이 나는데 일반 수건을 제가 처음에 손수건이랑 같이 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잘 마르지도 않고 땀이 축축하게 젖으면 너무 찝찝한데요. 스포츠 타월을 딱 들고 다니면 물을 적신 다음에 금방 마르기도 하고 시원한 상태로 바로바로 땀 식혀주니까 훈련할 때 능률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거랑 손목 밴드랑 요즘에 다리를 이번에 한번 다쳐보니까 무릎이랑 발목 보호대도 정말 필요하겠다고 느껴졌고요. 제가 생각하는 의외로 좋은 템은 저는 공병에다가 올인원으로 쓸 수 있는 이 얼굴이랑 비누 되는 그런 걸 같이 넣고 다니거든요. 바디 클렌징을 운동하고 땀날 때 그걸로 세수를 하면은 정말 좋아서 저는 청결을 위해서 하나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농구에만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손가락 보호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종목은 잘 쓰지 않겠지만 농구는 이렇게 패스를 받거나 슛을 넣거나 할 때
공이 손끝에 맞았을 때 손가락 다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보호대를 끼시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그럼 의외로 있으면 좋은 아이템을 하나 말해볼까 하는데, 여름에는 저희가 땀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잘 식지도 않고. 근데 여름에 제가 친구랑 같이 집에 가면서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면 저희한테 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친구가 그날 샤워 티슈를 가져온 거예요. 샤워 물티슈를. 그 저희가 그날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앞에 마트에서 파인애플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지하철역에서 샤워 티슈로 팔을 막 이게 제 효과가 있을까 하면서 닦아봤는데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저한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접히는 팔꿈치 안쪽 이런 부분이 되게 뽀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이 끝나고 농구 끝나고 사람이 많은 지하철을 타야 하거나 버스를 타야 하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인다 하시면 저는 샤워 티슈도 사실 제 돈 주고 사긴 아깝긴 한데 이렇게 누가 가지고 있다 하면 한 장 얻어서 얻어서가 포인트인 네, 얻어서 거네요. 한 장 얻어서 아니면 같이 사서 이렇게 나눠 쓰고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경험이어가지고 한 번쯤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농구는 야외에 농구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더운 날 농구 한 판 딱 하고 씻기가 좀 여의치 않으니까 샤워티슈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샤워티슈를 어디 콘서트 가거나 아니면 어디 공연 보러 갈 때 그럴 때 많이 쓰는데 아, 사실은 운동하고 쓰는 게 맞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제 시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각자 좋아하는 팀에 대해서 자랑도 해주셨는데, 한 달 반 동안 또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농구에 대해서 또 자랑할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달 반 동안 나 사실 이 기술 잘 못했는데 이제 잘하게 됐다. 아니면 그 사이에서 내가 뭘 성공을 해서 되게 멋진 장면을 만들어냈다. 라던가. 혹시 자랑할 게 그렇게 있을까요? 레이업한 거 말해요. 저 레이업 원래 잘해요. 더 잘해줬다고 해요. 그 영상이 나예요? 응. 아, 그래요? 아니 엄마도 있고. 아, 그래요? 둘 다 잘했어. 둘 다. 연영이 없어? 아, 둘 다 있어. 둘 다.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 자신 있는 기술이 레이업인데요. 레이업은 그 3점 라인 쪽에서 한 발 한 발 딛고 리듬을 타며 가다가 한 발을 딛고 점프하면서 한 손으로 림에 공을 집어 넣는 기술인데 농구의 대표적인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걸 성공하는 자체가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하고 싶어서 많이 연습을 하다가 성공하기도 했고 이제는 레이업 잘 하니까 리버스 레이업을 잘 하고 싶습니다. 리버스는 뒤로 넣는 거예요. 우와. 성공하는 날 꼭 얘기해 주세요, 후기를. 네. 너무 궁금해요. 유나님은 자랑할 게 있을까요? 저는요? 왜 한숨부터 쉬세요? 부상부터 떠오르시나요? 조금 그런 면이 있네요. 꿀은 그냥 전체적으로 천천히 실력이 오르고 있어서 뭐가 특출나게 엄청 잘한다 하는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드리블은 진짜 예전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리 사이로 넣는 렉스루. 네, 레그스루 잘하고요. 그리고 훈련 처음 시작에 드리블을 하면서 구장을 원래는 2바퀴 뛰었는데 이제는 막 5바퀴, 6바퀴씩 뛰거든요. 훈련을 위해서. 이때 뭐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요즘에 좀 앞에서 선두에서 뛰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줄을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때 보는데 제가 되게 이걸 드리블을 하면서 뛰는데 되게 잘하는 거예요. 놓치지도 않고. 그래서 이 기초적인 동작을 되게 무르르듯이 잘 하는 걸 보고서 실력이 좀 많이 늘었구나 하고 뿌듯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골도 좀 많이 넣었어요, 요즘에. 오, 멋지다. 확실히 전체적으로 체력이 엄청 늘은 것 같아요. 경기를 뛰는 시간이 엄청 늘었고 이제는 10분씩 2번 뛸 정도로 다들 열심히 하면서 체력이 많이 늘었어요. 저 그리고 하나 기억난 게 제가 그 이제 부상 당해서 병원 가야겠다고 결심한 그날에 이제 되게 왼쪽 다리를 엄청 쩔뚝거리면서 경기를 했었고 훈련만 하고서 이제 경기를 원래 안 뛰려고 했는데 이게 또 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나서 이거 다 뛰어야 성이 차더라고요. 결국에 경기까지 다 뛰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저 스스로 몸 상태를 알고 있었으니까 경기가 좀 잘 안 풀렸지만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뛰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코치님이 보기에는 제가 되게 엄청 많이 아쉬워하는 게 보였나 봐요. 골 시도를 되게 여러 번 했는데 안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제 기분이 좀 이제 안타까워지고 좀 다운되고 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날에 코치님이 따로 끝날 때 이제 저한테 유나님 되게 잘하고 있으시다. 초반보다 되게 엄청 실력도 많이 늘고 골 타이밍도 잘 보니까 너무 막 엄청 막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얼마나 제가 이 농구를 좋아하고 더 잘하고 싶어 하는지 또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는 그게 더 정확할 때가 있잖아요. 더 잘 보일 때가 있고, 감정이. 그게 되게 느껴졌나 봐요. 유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맞아요. 전 덤덤한 줄 알았어요. 전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그날 경기는. 근데 좀 아파가지고 중간중간에 멈춰서 한숨 쉰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약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실 크게 아쉬웠어요. 경아님은 그 사이에 자랑할 게 있을까요? 저는 다치기 전에 경기를 들어가면서 저희 팀원들이랑 다짐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은 이기는 거 말고 각자 하나씩 기술을 정해가지고 배운 거를 써먹어보자. 그래서 저는 경기 중에 레그스루 해서 골 넣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걸 실제로 수행을 했어요. 그게 너무 뿌듯했고, 또 하나 자랑하고 싶은 점은 그 어떤 부상이 와도 농구에 대한 식지 않은 애정에 대해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벌써 지금 3번째 부상인데, 한 번은 다른 운동을 하다 다친 거긴 하지만 3번 부상을 입어가지고 올해가 지금 벌써 11월인데 제가 실제로 농구를 한 게 7개월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다치면 이제 또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또 다칠까봐 무서워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 더 투지에 불타고 있는 상태고요. 곧 나와서 대회 나갈 겁니다. 그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부상을 입고 나면 확실히 내가 또 다치지 않을까라는 그것 때문에 좀 움츠러들게 되고, 코트 위에서 나도 모르게 좀 소심해지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아님은 오히려 투지에 더 불타오르고 심지어는 경기나 연습을 전혀 못하는 날에도 나와서 촬영을 하시고. 왜냐면 그때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해지거든요. 저는 눈으로라도 봐야 하기 때문에. 와, 야, 얼마나 엄청난 열정과 애정이에요. 그런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인 것 같아요. 정말 멋집니다, 세 분 다. 저의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멋진 나를 지켜보는 게 너무 즐거워서 운동을 지속하게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저도 비슷해요. 매일매일 하지만 작게라도 성장하는 나를 발견할 때 그 조그만 성취 경험이 되게 저를 사랑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서 그게 운동의 묘미이자 농구의 묘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농구를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꼭 농구가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대전에 여성만 하는 이 운동 중에 발로 하는 풋살이나 다른 것보다는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에 그 운동에 내가 속해 있느냐가 저는 되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톡에 가끔 이제 제가 빠지는 날이나 아니면은 제가 없었던 때의 영상을 보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분석하면서 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거든요. 내가 등장해서 내가 그 운동을 직접 하는 영상을 볼 때 훨씬 재밌어요. 내가 이 운동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이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고 이 운동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지 나만 아는 일이니까,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운동이 존재하고 이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스포츠 하면 관중의 이미지가 훨씬 강하잖아요. 직관을 많이 간다던가, 뭐 스포츠 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관중인데, 확실히 그렇게 관중으로만 남는 것과 내가 직접 해서 이 스포츠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성장하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했어요. 직접 이렇게 농구를 해보면서 농구로 성장하는 세 분을 보니까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여성분들이 이 성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농구와 함께한 2번째 우동체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농구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해본 소감은 어떠신가요? 첫 번째 팟캐스트에는 좀 더 장난스럽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되게 엄청 깔깔거리면서 더 떠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받고 답변을 고심하는데 첫 팟캐스트보다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이 한 달 반 사이에 농구에 대한 이 마음이 더 깊어졌구나, 좀 더 진지하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팟캐스트 할 때는 저희가 대회에 나갈 거라는 상상도 못 했었는데 대회를 준비하게 되고 대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얘기가 깊어진 게 느껴졌고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농구하면 부상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모든 보호대를 다 차고 몸을 좀 사리고 저처럼 다른 근력 운동과 병행을 하면 확실히 부상은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많은 여자분들이 농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몰랐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진지해진 것 같네요.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농구를 시작 안 한 분이 계신가요? 이 팟캐스트를 2번이나 들으셨으면 이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농구도 하고 대회에도 나가고 그리고 프로스포츠 직관까지 즐길 수 있는 이 재미난 농구를 아직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번 편에서도 이거 조금 끌린다,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희에게 언제든 연락 주셔서 같이 운동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농구대 아래서 만나요. 안녕. 안녕.